자, 1등급 문제 47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47번입니다. 문제를 되게 기술적으로 푸셔야 돼. 집중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문제의 힌트는 A와 B가 무슨 수다? 실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유는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과? 알파를 갖는데 알파가 무슨 수래? 허수래. 그러면 모든 개수가 실개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도 갖겠어? 얘도 근으로 무조건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이런 상황에서 두 힌트가 있을 때 A와 B 구하시고가 문제거든.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저는 이걸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잘 보세요. 먼저 걷다가 체크하세요. 알파 허수와 마이너스 알파바가 똑같다. 체크했니? 이게 무슨 뜻이죠? 알파는 순허수이다. 순허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알파랑 알파바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 얘는 알파가 순허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알파가 순허수인데 두 개를 곱했어. 그랬더니 몇이 된대? 그럼 내가 편의상 알파를 PI라고 한다면 알파바는 마이너스 PI가 될 거고, 그럼 두 개를 곱하시면 뭐가 되니까? P 제곱이 되니까 얘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P가 몇이다? 뿔마 2다. 그럼 P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 몰라? P가 플러스이면 알파는 2i고 알파바는 마이너스 2i고, P가 마이너스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2i고 알파바가 2i가 되겠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나머지 두 근이 어떻게 생겼다? 2i와 마이너스 2i로 생겼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는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 다 나왔고 A와 B를 각각 구하시오가 사실상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A와 B는 뭘로? 근계수 관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색은 다 더한 거. 즉 1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A가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세 개 싹 곱한 거 1이랑 2i랑 마이너스 2i랑 곱하면 얘는 4가 되겠죠? 얘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B,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A와 B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A에서 B 빼시오가 문제지? 그래서 정답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근이 두 개가 되려면 A는 어때야 됩니까? 이게 문제거든. 자, 그럼 됐고, 수업 시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처럼 미정계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에는 사실상 100%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3차, 2차, 1차 상수항 몇 하면 되죠? 그럼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A에 2A, 0. 여기까지 됐죠? 그 말은 요 3차 식이 x-2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여기에서 근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잘 들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미 앞에서 몇이라는 근을 얻었어? 그럼 근이 총 2개가 되려면 요 뒤에 2차 식에서 첫 번째 얘가 무슨 근을 가지면 돼? 중근을 가져. 그럼 2랑 너 이렇게 2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두 번째 요 2차 식 자체에서 무슨 근을 가져? 요 2를 갖는 거야. 요 안에서 만약에 2라고 하는 근을 가져, 그럼 얘가 2랑 어떤 다른 걸 갖는다면 2, 뭐시기? 그러니까 근이 몇 개?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2를 갖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내가 잘 들어 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유 설명. 그럼 여기서 중근을 가지려면 너의 판별식이 0이면 되죠.
그러니까 A는 몇이고? 9. X가 여기서 2를 근으로 갖는다면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4-12 플러스 A가 0인 거니까 A가 몇이에요? 8. 이렇게 되겠죠. 지금 문제는 다행히 A에 뭘 구해라?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과 9 더해서 정답을 17을 쓰면 되는 건데 너네 학교 특성상 이번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나 이거 거의 작두 탔습니다. 나 이거 나올 것 같아.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문제를 조금 바꿔서 A를 구하시오로 나올 거야. 선생님 그러면 A를 구하라고 하면 8과 9 쓰면 되잖아요. 문제를 조금 바꾸면 8과 9가 둘 다 답이 아닐 수도 있고 일부만 답이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잘 들어요. 만약에 A가 9야. 9면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는 거지. 그럼 9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몇이라는 근을 가져요? 2와 3. 맞아? 그러니까 근 두 개 있는 거 맞지? 근데 만약에 A가 8이야?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A가 8이면 얘가 2를 근으로 갖는다는 뜻이지 2랑 다른 거랑 갖는다는 뜻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다시 A가 만약에 8이어서 일로 들어갔어. 그럼 실제로 요거 인수분해해서 근 구하면 2와 몇이야? 4지. 그러니까 근이 2, 2, 4지. 그러니까 근이 몇 개? 2개인 거 맞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두 개가 둘 다 답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와 얘가 앞에 있는 근을 갖는 경우에 A 값을 구했어?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반드시 요 A와 요 A를 각각 대입을 해서 실제로 요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자,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풀었던 형태죠. 자, 집중하시고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뭐다? 오! 되게 많이 봤어. 맞아? 그럼 요 1-알파, 1-베타, 1-감마는 요 3차식의 x자리에 몇을? 1을 넣으란 얘기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제는. 알겠니? 그래서 너는 위에 있는 x자리에 1 넣으란 얘기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4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 얘가 몇이다? 8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6이 얘가 4니까 넘어가면 4가 되겠죠? 그래서 k값 몇? 이렇게 k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k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3, 여기는 5가 되겠죠? 이렇게 완벽한 3차 방정식이 나왔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해라? 얘를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요 3차 방정식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서 되면 계산하시면 되고 막 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 생긴 모양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는 게 훨씬 더 빨랐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1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될 너는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찾아낸 거 집어넣어서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답을 쓰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이게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되게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면 걷다가 밑줄 치세요. 박스 밑에 서로 다른 모든 근의 합. 이게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우리는 요 fx라고 하는 미정계수 a가 포함된 3차식이 있는데 그 3차식으로 방정식 만들었더니 z라는 허근을 갖는데
문제 보면 A가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도 근으로 가져야 돼? Z바도 무조건 근으로 갖고 있겠죠? 현재 여기까지. 이때 Z와 Z바를 빼서 제곱한 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힌트를 준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Z는 허수죠? Z바도 허수죠? 뺀 것도 허수죠? 근데 그걸 뭐 했어? 허수를 제곱했더니 무슨 수가 나와? 그러니까 Z 빼기 Z바는 무슨 수란 얘기야? 순허수란 소리죠.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얘는 Z-Z바가 몇이어야 제곱했을 때 2i가 됩니까? 2i여야 제곱해야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돼? 물론 얘가 2i가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요? 이거거나 이거일 수 있어요. 뭔지 잘 모릅니다. 자, 이때 요 Z를 알파 플러스 베타 i라고 한다면 Z바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i니까 두 개 뭐하면? 빼면 2베타 i가 되겠죠. 얘가 2i거나 마이너스 2i인 거야. 그러면 베타라고 하는 것은 몇이거나 몇인 거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럼 베타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Z에서 허수 부분 베타가 1이라면 Z바에서 즉 혈내에서 허수 부분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Z에서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Z바에서 허수 부분은 당연히 1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Z의 허수 부분이 진짜로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모르지만 1이어도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Z를 알파 플러스 i라고 하겠다. 이런 소리인 거야. 그럼 저절로 Z바는 뭐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돼? 그리고 요 두 개의 근이 요 3차식으로 만든 방정식의 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저 3차식에 대해서 뭐 하시면 되겠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근계수 관계를 쓰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요 3차식에 또 다른 근 Z와 Z바 말고 또 다른 근을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돼? 그러면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세 개 싹 더한 것은, 세 개 싹 더하시면 몇이야? 2알파 더하기 P지. 얘가 근계수 관계로 몇이다? 마이너스 A다. 네. 두 번째,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요렇게 곱하면 몇이야? 알파 제곱, 아니죠. 플러스 1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야? P알파 플러스 PI. 요렇게 곱하면 몇이야? P알파 마이너스 PI.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세 개 싹 곱한 거. 두 개 곱하면 몇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몇 곱한 거? 얘가 몇이다? A-2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우리가 요것을 정리하면 지금 미지수가 뭐가 있어? 알파, A, P 세 개 있죠? 식도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그럼 요거 연립해 주면 A가 몇인지, P가 몇인지, 알파가 몇인지 다 알아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알파 값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P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계산 결과값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알파가 1이고 P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계산하면 몇이니까 1이니까 A도 몇이 나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몇과 몇이 나와?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알파가 1이니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이렇게 세 개가 나왔을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자, 이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요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럼 잘 들어봐. 우리는 요 fx의 x자리에 몇과 몇을 얘랑 얘를 넣으면 몇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요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 그러면 요 x자리에 몇을 넣어야 합니까가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x자리에 몇을 넣는지는 몰라도 얘가 몇이거나 몇이면 이러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정의역인 3x-4가 몇이거나 몇이 되는 이렇게 되는 x값 구해서 뭐해라? 더해라. 이렇게 문제를 풀란 소리야. 그래서 요 마이너스 넘기면 3x가 몇인 거니까 3으로 나누면 x값 3개 나오겠죠? 그거 싹 뭐해라? 더해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문제를 근계수 관계를 더 적당히 잘 쓰면 훨씬 쉽게도 풉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일부러.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이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을 구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우리 밑줄 친 거 있죠? 서로 다른 모든 근의 합. 여기까지 돼? 그게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집중하세요. 만약에 fx가 집중하세요.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서로 다른 근은 몇이죠? 1과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근의 합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전개가 되면 이거니까 전개하면 x 세제곱에 2차의 개수가 여기 2에 마이너스 2니까 0이죠.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집중. 만약에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방정식에 대하여 질문이 주어진 3차식으로 만든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럼 근의 합은 몇이에요? 0인 거죠. 아니 지금 잘 듣고 있어?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없잖아. 근의 합은 0이라고. 그런데 지금 질문처럼 뭐라고 물어본다면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얘를 0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라고. 왜? 얘는 근을 뭘 더한 거야? 1이랑 마이너스 2. 이 세 개를 더해서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0이 나온 거지. 근데 질문 자체가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면 그냥 근계수 관계 써서 정답을 쓰면 안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인 건지 실근의 합을 물어본 건지를 되게 잘 봐야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51번은 좀 쉬워요. 자, 문제 보시면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이고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fx 이퀄 0의 근이 자연수가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근이 자연수란 말은 아니고 자연수의 근만 있으면 돼. 그러려면 n은 어때야 됩니까? 이게 문제야. 아, 뭔 소린지 모르겠고 n이 몇인지 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이 4차식 어때요? 또 보기차식이죠. 그럼 n이 숫자로 몇인지 안다고 생각하고 요 보기차식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x제곱을 x로 치환했겠죠? 그럼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6nx 플러스 5n 제곱 이퀄 0 이런 방정식으로 변했겠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보기차식을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얘는 어때요? 졸라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는 x-n에 x-5n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값은 몇과 몇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라지 x는 사실 무엇을? 스몰 x제곱을 내 맘대로 바꾼 거죠? 그럼 x제곱이 n이거나 5n인 거잖아. 그럼 근 x는 뿔마 루트 n이거나 뿔마 루트 5n이거나 이렇게 4개 근이 나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n에 따라서. 근데 무슨 근을 가져야 한다고? 자연수의 근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4개의 근이 생겼는데 자연수의 근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려면 n은 어때야 되게? 이게 문제였던 거야. 그럼 여기서 자연수의 근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 루트를 없애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n이 무슨 수? 제곱수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n이 몇이거나 1이거나 4거나 9거나 16까지. 왜? 22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루트 5n도 자연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자연수 n이 몇이어야 돼요? 5거나 20이거나 이렇게까지 가능했겠죠. 그래서 가능한 n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요 n들 뭐 하시오? 더하시오가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에 실근이 2개 있대, 알파, 베타. 허근이 2개 있대, 감마, 오메가.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 구하시오. 문제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결국에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를 일단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요 4차식을 뭐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정계수가 몇 개 이상 있으면? 2개 이상 있으면 조리제법 되니까 하라는 소린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가만히 보니까 모든 항에 뭐가 있어요? x가 있죠, x가. 그러니까 뭘로 묶을 수 있어? x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너는 x로 묶는 인수분해를 일단 실시를 해요.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요거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항 뿅, 뿅 하시면 돼요. 몇 쓰면 될까요?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4a 플러스 12, 4a 플러스 12, 0. 왁구 딱 맞죠? 그럼 근을 1을 가지니까 너는 x의 x-1에 뒤에 놈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플러스 12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앞에서 x값 몇과 몇을 0과 1을 얻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근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몇이야? 1로 결정되어 있다고. 여기까지 됐어? 이제 문제는 뒤에 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럼 뒤에 거 봅시다. 자, 요 뒤에 것에서 x값이 몇과 몇이야? 그럼 감마 더하기 오메가는 몇이고? 감마 곱하기 오메가는 몇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요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몇으로? 1로 확정됐고 마이너스로 뒤에 놈을 묶으면 감마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것과 이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리해서 표현해 보면 얘는 2a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4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문제는 보세요. 1에서 녹색을 뺐죠. 그랬을 때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가 문제예요. 그럼 이 녹색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녹색에 무슨 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최소값 가졌겠어요? 꼭지점에서 최소값 가졌겠죠? 그래서 얘 미분하면 8a-8이니까 꼭지점의 위치 A가 1일 때죠? 그래서 A가 1일 때 너의 최소값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니까 4-8-24 그러니까 마이너스 28 이런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최종 정답은 1 플러스 28 그래서 정답 2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53번은 문제 풀기 전에 이거 먼저 조금만 정리를 해두세요. 꼭 아셔야 됩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죠?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마주보는 대각선이 있는 각 그 합이 몇이다? 180도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두 번째, 원주각의 크기는 2배 하면 뭐가 된다? 중심각의 크기가 된다. 상식입니다. 상식. 알아두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이유로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다. 이 정도까지 세 개는 상식입니다. 자, 설명할게요. 자, 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이 있는데 원의 사각형 ABCD가 있고 여기는 3, 여기는 루트 2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때 이 문제의 핵심은 선분 AB가 뭐다? 지름이다 라고 쓰여 있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선분 AB가 지름이라면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90도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랬을 때 나는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7일 때 너의 제곱, 너의 제곱, 너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이해 가죠? 그럼 선분 AD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분 BD의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의 피타 때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9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또한 밑에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 때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나? 그래서 네가 루트 A제곱 플러스 7. 이 정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AD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을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9 더하기 A제곱 더하기 7 그래서 3A제곱 플러스 16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그럼 이걸 답으로 쓰기 위해서 A가 몇인지 알아야 되고 A를 구하기 위해서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7이다 이렇게 준 거죠. 내가 원하는 사각형 즉 넓이 2분의 7은 사각형으로 구하지 않고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랑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7이랑 똑같다. 그래서 약분하시고 이거 루트 2가 문제 있죠? 그래서 얘 넘기시면 7-3A가 루트 2의 루트 A제곱 플러스 7인 거잖아. 그래서 양변 제곱하시면 49 플러스 9A제곱 마이너스 42A는 2A제곱 플러스 14다. 이렇게까지 나오겠네요. 우변 좌변으로 다 넘기시면 7A제곱 마이너스 42A 플러스 35 이퀄 0이 되고 7로 나누시면 이렇게 돼서 A가 몇과 몇이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이 답이냐 5가 답이냐를 결정해 줘야 되겠지? 그럼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A가 5잖아? 그럼 여기 잠깐 보시면 얘가 5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 돼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 그러니까 2분의 몇이야? 근데 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라고 그랬으니까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얘 탈락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식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이걸 결정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A값 1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정답은 몇이 되겠어요? 10.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탕이 몇 개 있어? 학생이 몇 명 있어? 이거는 현재 확정된 값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A와 B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확정된 값이야. 자, 이 학생들에게 사탕을 몇 개씩 주겠대? 4개씩 주겠대. 그럼 사탕 몇 개가 남는데? 11개의 사탕이 남는다. 그럼 이 문장을 읽고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생각하세요. 사탕을 애들한테 4개씩 줬어. 그럼 몇 개의 사탕이 소진된 거죠? 4B 플러스 11개. 학생이 몇 명 있으니까. 근데 학생당 4개씩 줬잖아. 그럼 몇 개의 사탕이 소비됐냐고. 4비계가 소비된 거 맞아요? 4비계의 사탕이 소비가 됐죠? 근데 사탕이 몇 개 남았대? 그러니까 4B 플러스 11개. 맞아? 이게 뭐야? 사탕 개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문장을 읽고 상황을 식으로 쓰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사탕을 몇 개씩 줬어? 여기가 중요해요. 사탕을 5개씩 줬는데, 걷다가 밑줄. 사탕을 1개도 받지 못한 학생은 몇 명이다? 사탕을 못 받은 학생은 2명이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사탕 5개를 나눠줬어요. 몇 명의 학생한테 준 거죠? B명의 학생한테 사탕 5개를 줄 거야. 근데 그렇게 주면 사탕 못 받는 애가 2명 생긴대. 그럼 결국 몇 명의 학생들만 사탕을 받았다는 소리야? 2명은 못 받았잖아. 대답해. 그러니까 몇 명만 받은 거야? B-2명만 받은 거지. 몇 개씩? 5개씩. 그게 틀렸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니 선생님 잘 봐.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B명 학생.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B-1번째 학생, B-2번째 학생, B-3번째 학생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잘 들어. 5개씩 줬어. 2명이 못 받았대. 그럼 2명은 못 받은 거지.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몇 개씩 받은 거야? 얘네들이 진짜 다 5개씩 받았다면 소모된 사탕의 개수는 몇 개야? 5 곱하기 B-2개의 사탕이 소비된 거지.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5개씩 줬잖아. 그럼 5 곱하기 네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 가냐고. 그런데 진짜로 B-2명까지가 5개씩 받았냐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왜요? 잘 봐. 이건 한 국어 능력의 문제예요. 자, 사탕을 못 받은 애가 2명이잖아. 그러니까 2명은 못 받은 건 확실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몇 개씩 줄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5개씩 다 받았어. 근데 얘가 남은 사탕 몇 개? 1개만 받는 거야. 그렇게 사탕이 다 소진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1개도 못 받은 애는 몇 명이야? 그래도 2명인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이 그런 말인 거라고. 이해가 돼?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깔끔하게 5개씩 받았다면 소모된 사탕은 몇 개죠? 5에 B-2. 이만큼 소모가 된 거죠. 그쵸? 이게 사탕수죠. 이게 사탕수. 이게 사탕수라고. 맞아? 근데 이것보다 적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여기까지 5개씩 다 받아. 그리고 얘는 5개 받았는지 몇 개 받았는지는 몰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탕수는 여기까지는 다 받아. 5개에 B-3. 맞아? 그리고 나머지 한 놈은 1개 이상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1 이상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고 시험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부등호가. 그러니까 맥스 여기까지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됐나요? 그럼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그럼 요 A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다며. 그럼 집어넣으면 5에 B-3 더하기 1 이상 4B 플러스 11. 원래는 A였는데 그 다음에 5에 B-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작작해라. 그럼 여기 연립부등식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 부등식 풀어주면 5B-14 4B 플러스 11이니까 B가 25 이하. 그 다음에 이쪽 부등식 풀어주면 4B 플러스 11 5B-10. 그래서 B가 21 이상. 그래서 내가 원하는 B는 21 이상 25 이하. 이렇게 B의 범위가 나온 거예요. 지금 뭘 구하시오가 문제죠? A 더하기 B. 근데 A가 뭐죠? 4B 플러스 11. 그래서 사실상 5B 더하기 11의 최대값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B의 범위 나와 있죠? 그러니까 B가 몇일 때? 25일 때 값이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5 곱하기 25 더하기 11. 그래서 얘가 125 더하기 11이니까 정답은 몇이다? 136이다. 그럼 이게 A 더하기 B의 최대가 아니라 뭘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 최대와 최소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가능한 사탕은 몇 종류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5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있는데 요 부등식의 해가 저거래. 그럼 우리 이거 부등식 풀 수 있죠? 이거 부등식 풀면 어떻게 돼? 이건 바로 알잖아. x-a가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 맞아요? 그래서 a 더하시면 a-5 이상 a 플러스 5 이하. 이렇게 해가 나왔겠죠? 근데 문제 보니 이거의 해가 뭐래? b 이상 9 이하래. 뭐야? a가 몇이고? 4. a가 4니까 b는 몇이고? 마이너스 1. 다 나오는 거지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해 하겠어. 잘 좀. 그거 대입하면 끝이에요. 그럼 Z는 B가 바로바로 넣을게요. 마이너스 1이고 4죠? 그럼 분모가 i분의 2 곱하기 맞아?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루트 몇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몇이 되겠어요? 루트 결국 쓰네. 더하기 a가 마이너스 a니까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1분의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너는 얘는 i분의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 몇이에요? 2분의 1 i지?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4니까 2i 곱하기 i분의 2i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너는 1 플러스 i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1 마이너스 i 이렇게 신속하게 z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A와 B 구하는 건 너무 쉬운 말이고 그걸 대입해서 Z 구하는 것도 쉬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래서 Z가 1-i라고 나왔을 때 뭘 구하시오가 문제야? Z-1의 10제곱 더하기 i의 z의 10제곱 이거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z-1 얘가 뭐와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i와 똑같은 거죠. 이거의 10제곱인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z의 4제곱이 몇이니까? 1이니까 너는 i의 10제곱과 같고 너는 i의 제곱과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뭐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뒤에 게 중요하죠. 이번에는 z-1의 10제곱이 아니라 얘는 그냥 z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거 z제곱은 1-i의 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몇이죠? 마이너스 2i죠. 그럼 z의 10제곱은 z제곱의 5제곱과 같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i의 5제곱과 같지? 그럼 마이너스 2의 5제곱 i의 5제곱과 같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2 곱하기 i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여기다가 몇 곱했으니까? i 곱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3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2와 마이너스 1 계산해라. 그래서 정답 3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 속도로 계산을 해야 1등급 받아요.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가 음근이고 서로 다른 양극 몇 개야? 그러니까 근이 총 몇 개인데 정확하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음수, 2개는 양수라는 소리야. 그러려면 K는 어때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이해는 가죠? 됐고 이러려면 어때야 됩니까? 고민하지 말고 미정계수가 몇 개 이상이냐? 인수분해가 된다니까? 그럼 3차 아니 미정계수가 2개 이상인데 인수정리를 안 해본다. 그럼 내 말 무시하는 거죠.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2K, 마이너스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6. 그래서 0. 이렇게 딱 맞죠? 그럼 잘 들으세요. 얘는 몇이라는 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미 무슨 근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뒤에 거, 즉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퀄 0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정확하게 몇 개 있어야 되고 그 2개가 모두 무슨 수여야 된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대한 힌트죠? 그럼 3개 쓴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목, 두 번째 목, 합, 세 번째 목, 곱. 외우라고. 안 외우니까 틀리는 거야. 외웠냐? 안 외웠잖아. 외우라고. 알겠어? 그럼 첫 번째, 근 정확히 몇 개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정확히 몇 개여야 되니까? 2개여야 되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식 하나 쓰고 두 번째 근의 뭐? 합. 두 근의 합. 근계수 관계로 몇이야? 얘가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겠죠? 근이 모두 양수라며. 그러니까 근의 합도 양수겠지. 그러니까 K는 몇이야? 그럼 세 번째 근의 곱. 근의 곱은? 그럼 근의 곱도 무슨 수? 양수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K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K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0보다 크면서 6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수직선 그려. 나 그냥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K가 2와 6 사이. 이렇게 답이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푼다고. 제발 외우라고. 우리 필기도 했잖아. 제발 좀 외우라고. 그래서 K가 몇이에요?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싹 다 뭐해라? 더해라. 정답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자, 문제는 F5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2차식 fx 완성하라는 얘기죠. 최고 차이 개수는 양수랍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 문제 푸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등식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요 부등식의 해가 이거랑 이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냐면, 물론 그냥 식으로 바로 써도 돼. 근데 나는 꼭 이걸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잘 봐. 이게 무슨 뜻이라고? 우리 반 부등식 계속 내가 그래프로 표현했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fx 그래프와 y = 4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얘보다 언제 위에 있니? 위에 이거나 그게 여기랑 여기라고. 그럼 우리는 가 조건을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하면 fx가 최고 차이 개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4가 어디 있고? 그럼 여기와 여기가 몇과 몇이어야 되는 거야? -1과 3이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진짜 이해가? 근데 기다려. 나 봐봐. 문제에서 나 뭐라 그랬어? 이 부등식의 해는 몇 개래? 그럼 이 부등식은 무슨 뜻이야? fx 함수와 y = -4가 있을 때 fx가 언제 -4보다 많거나 아래에 있니? 근데 근이 몇 개래? 부등식인데 근이 한 개라는 건 정확하게 하나의 위치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잖아. 즉 아래에 있는 곳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래에 있는 곳이 없겠지. 아래에 있는 곳이 존재한다면 범위는 레인지로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근이 한 개려면 무조건 -4가 어디여야 되는 거야? 여기가 -4여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가 -1과 3이지. -1과 3일 때 함수값이 4로 똑같지. 그럼 축은 보나마나 몇이야? 여기가 -4와 3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fx는 x = 1을 축으로 갖고 있는 거야. 봐봐. -4가 뭐야? 꼭지점에 y축 좌표지.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생겼어? p에 x 빼기 1의 제곱에 빼기 4 이렇게 생긴 거야. p 구해야 되겠지? -1이나 3 집어넣으면 몇이어야 돼? 4여야 되겠지? 그래서 3 집어넣으면 p에 2에 4 빼기 4 얘가 몇이다? 4. 그래서 4p가 8. 그래서 p가 2. 그래서 fx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부등식, 방정식을 함수로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굉장히 선호해. 이유는 앞으로 2, 3학년 가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이걸 나도 네 친구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냥 들어봐. 얘 넘겨. 그럼 fx-4가 0 이상이다. 이거의 해가 얘와 얘래매. 그럼 부등식의 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숫자는 요 방정식의 근이지. 이 방정식의 근이 몇과 몇이야? 그러니까 fx-4는 p의 x 더하기 1의 x-3이다. 나도 이런 거 할 줄 안다고. 이거 넘겨. 그럼 fx 나왔지? 근데 p가 몇인지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 f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얘 또 넘겼겠지? 그럼 fx 더하기 4가 되지? 그럼 fx 더하기 4는 p의 x 더하기 1에 x 빼기 3에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0 이하가 되는 근이 몇 개 있대? 한 개 있으니까 얘가 접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의 판별식이 몇이야? 0. 그럼 이것도 전개해서 판별식 써야 된다고. 이게 되게 귀찮아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부등식에 나왔을 때 이렇게 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지금처럼 함수의 그래프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돼. 그래야 시간은 빨라져. 알겠니?
자, 마지막 58번입니다. 얘를 진짜 괜찮게 풀어야 돼요. 세련되게. 잘 보세요. 일단 위에 거 아래 거 각각의 부등식 해구하는 거는 쉬워. 그래서 얘 그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는 7보다 크거나 3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왔겠지. 그 다음에 너는 x-a가 뿔마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왔겠지.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거 하는 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때 정수해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12하의 자연수에는 어때야 됩니까? 이게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두 개 중 완벽한 얘는 수직선 위에 표현하자. 그럼 얘가 3보다 작고 7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잘 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여기다가 표현을 할 거야. 슉슉슉.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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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공통적인 정수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려면 12하의 자연수 n은 어때야 되냐고. 예를 들어볼까? a가 10이야. 그럼 얘가 몇이고 몇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지. 그럼 정수해 있어 없어? 이런 정수해 존재하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a가 몇이면 돼? 10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거야. 그러면 니들은 이걸 계속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면서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졸라 멋없어. 잘 봐. 여기에 a 빼기 1이랑 a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정수에는 무조건 누구야? a가 정수인 거지. 그럼 a가 몇이냐에 따라서 a를 정수회로 갖게 만들어야 돼. 자, 그럼 만약에 a가 10이야. 그럼 여기가 9와 11이지. 정수회 10 존재할 수 있는 거지. a가 9야. 그럼 9를 정수회로 가져야 되지. 9 가져 안 가져? 왜 갔지? 그럼 여기가 8.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9도 갖는 거야. 다시 8 가져 안 가져? 8도 같지? 8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7을 가져 안 가져? 그래서 7 안 되는 거야. 그럼 7 안 되지. 6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빨간 게 6이라는 근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6, 5, 4, 3까지 무조건 안 갖는 거야. 몇 가져? 2 갖겠죠. 몇 가져? 1. 그래서 1과 2.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때 참고로 우리 반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 기준점이 몇인데? A인데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